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몇 시에 잠드셨나요? 그리고 밤중에 몇 번이나 깨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가 불편해지는 건 정말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76세 정할머니 말씀인데 이분은 무려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대요. 밤에 잠들기까지 2시간씩 걸리고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아침까지 뒤척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분이 저녁 9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신다고 해요. 그것도 수면제 하나 없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정말 의외였어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었거든요. 그것도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해 연구하고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건강 정보를 나누며 지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숙면을 되찾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침대에 누워서 1시간, 2시간씩 뒤척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겨우 잠들어도 새벽 3시, 4시에 깨서 그 뒤로는 잠이 오지 않는 답답함도 아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순을 넘기면서부터 잠자리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실제로 잠드는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릴 때는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낮에는 자꾸 졸리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지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런데 정작 침대에 가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하소연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그럭저럭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 없이는 아예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자면 다음날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고 몸이 나른했어요. 마치 숙취가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더 걱정스러운 건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 알만 먹어도 효과가 있었는데 점점 한 알, 나중에는 한 알 반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자주 뵙던 박 할머니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81살이 되신 분인데도 밤새 푹 주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쭤보니 놀랍게도 특별한 약이나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 저녁에 드시는 몇 가지 음식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예전에는 밤마다 고생했어. 하지만 지금은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거든. 비결은 간단해. 저녁에 특별한 것들을 조금씩 먹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음식마다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 처음에는 솔직히 음식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다니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께서 정말 밤새 푹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수면과 음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보고 의학 논문들도 읽어보고 영양학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 중에 실제로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우리를 잠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깊게 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이런 수면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주거나 아예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특별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음식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밤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 반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수면제 없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낮에 졸리지도 않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주변 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시도해 보신 분들도 여러 명 계시고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아파트 윗집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인데 72세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 새벽 3시에 깨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젊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하신 지 3주 만에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69세 되신 이웃 이 아주머니인데 이분은 잠들기까지 매일 2시간씩 걸리셨다고 해요.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3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선물들이 정말로 우리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5가지 특별한 음식들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의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의 수면을 도와주는지, 언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수면 개선과 함께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음식은 정말 의외의 선택일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과일로만 생각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자연이 만든 완벽한 수면 유도제였더라고요.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이 과일을 매일 저녁에 드신 분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13%나 늘어났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35%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신맛이 나는 특별한 과일인데 이건 정말 놀라워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의 수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걸 드신 분들이 평균 1시간 20분 더 오래 숙면을 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그 과일이에요. 바나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바나나가 아니라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언제 어떤 상태의 바나나를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견과류 중 하나인데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천연 수면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뇌에서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따뜻한 차 한 잔인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단순히 따뜻해서 좋은 게 아니라 특별한 성분이 우리 신경을 진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끌어 주거든요. 이 5가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첫 주에 작은 변화를 느꼈고 한 달 정도 지나니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주변 분들과 함께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설명보다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개운한 아침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첫 번째 자연의 선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키위 좋아하세요? 사실 저도 그냥 신맛 나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대만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일 저녁 키위 2개를 먹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13%나 늘어났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5%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키위 안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거죠. 제가 처음 시도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사흘 만에 변화를 느꼈어요. 평소 1시간 넘게 걸리던 잠들기가 30분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키위는 취침 1시간 전에 2개를 드시면 돼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살짝 말랑한 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키위를 먹고 나서 바로 이를 닦으세요. 산성이 강해서 치아에 좋지 않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타트 체리예요. 우리가 보통 먹는 달콤한 체리와는 달라요. 좀 더 시큼하고 색깔도 진한 빨간색이에요. 이 타트 체리가 왜 특별하냐면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실험해 본 결과 하루 2번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이 평균 84분, 그러니까 1시간 24분을 더 오래 숙면을 취했다고 해요. 제 경우에는 키위 효과를 본 뒤 일주일 후에 타트 체리를 추가했어요. 마트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사서 오후 3시경에 한 잔, 저녁 8쯤에 한 잔씩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주스가 없으면 말린 타트 체리도 괜찮아요. 한 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되는데 단맛이 첨가된 건 피하세요. 자연 그대로의 신맛이 나는 게 효과가 더 좋거든요. 세 번째는 바나나예요. 그런데 그냥 바나나가 아니라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익은 정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 있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히 익은 바나나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노란색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길 정도로 익은 바나나가 트립토판 함량이 가장 높거든요. 저는 키위와 타트체리 효과를 본 지 2주 후에 바나나를 추가했어요. 저녁 9시쯤 요거트에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썰어 넣어서 먹었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 같았어요. 잠드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무엇보다 꿈도 편안해졌어요. 바나나는 너무 일찍 먹으면 안 돼요. 당분 때문에 오히려 각성될 수 있거든요.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 사이가 적당해요.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벌써 효과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2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네 번째는 호두예요. 호두가 뇌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면에도 이렇게 효과적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테네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호두를 먹은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특히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제가 호두를 추가한 건 전체 실험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였어요. 저녁 식사 후에 호두 7개에서 8개 정도를 간식으로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잠들어서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호두는 살짝 데워서 드시면 고소한 맛이 더 좋아져요.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만 돌려도 향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바나나에 잘게 썬 호두를 올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돼요. 마지막 5번째는 카모마일 차예요. 이게 정말 모든 걸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조각 같은 역할을 해요. 카모마일 차에는 아피제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뇌의 불안을 줄이고 신경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카모마일 차를 꾸준히 마신 분들이 더 빠르게 잠들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다고 해요. 제가 카모마일 차까지 모든 걸 조합해서 마신 첫날 밤은 지금도 기억해요.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정말 가벼웠거든요. 마치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개운함이었어요.
카모마일 차는 취침 30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돼요. 여기에 꿀을 반 숟가락 정도 넣으면 단맛도 나고 진정 효과도 더 좋아져요. 그런데 너무 뜨겁게 마시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세요. 이제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조합하느냐예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키위부터 시작해서 둘째 주에 타트 체리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콜라, 심지어 초콜릿도 조심하셔야 해요. 또 저녁에 너무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어요. 잠자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되거든요. 카모마일차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 이 5가지 음식들은 모두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고 수면 환경까지 완벽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릴게요. 키위위의 세로토닌, 타트체리의 천연 멜라토닌, 바나나의 트립토판, 호두의 오메가3, 그리고 카모마일차의 아피제닌까지. 정말 놀라운 음식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실천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바로 혈당 관리예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먹는데도 가끔 잠을 설치는 날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저녁 식사나 간식을 뭘 먹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어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고 몸이 뜨거워져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으면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게 되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단 음식을 절대 먹지 않기. 대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들로만 간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안정적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은 편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잠들기 전에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너무 높으면 가벼운 산책을 10분 정도 하세요. 너무 낮으면 견과류 몇 개 정도를 드시고요. 혈당이 안정되면 수면도 안정되고 수면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도 더 쉬워져요. 정말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하나씩 몸에 익혀가는 게 중요해요. 첫 주에는 키위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저녁 9시에 키위 2개를 드시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둘째 주에는 카모마일 차를 추가하세요. 키위 먹기 30분 전에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부터는 정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셋째 주에는 바나나와 호두를 조합해서 드셔보세요. 잘 익은 바나나에 호두를 잘게 썰어서 올려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돼요. 이 시점에서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넷째 주에 타트 체리까지 추가하시면 완성이에요. 오후 3시에 한 잔, 저녁 8시에 한 잔씩 마시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수면 일기를 간단하게 쓰시면서 본인만의 최적 조합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작은 소음이나 빛에도 민감해지거든요.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꾸 깨게 되거든요. 그리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전자제품의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소음도 중요해요.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자연의 소리가 나오는 앱을 활용해 보세요.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베개 높이도 중요하고요.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좋아요.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혈당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능하면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만약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중에서 선택하세요. 절대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새벽에 깨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00에서 140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높으면 물을 조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너무 낮으면 호두 몇 개나 우유 한 잔 정도를 드시고요. 그리고 새벽에 깨셨을 때 식은땀을 흘리거나 어지럽다면 저혈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면 단순히 피로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건강도 좋아져요.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이 방법들은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주째 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며칠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시면 다시 좋아져요. 여러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몰랐다니 참 아쉬웠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키위 2개와 따뜻한 카모마일차 한 잔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과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좋은 꿈 꾸세요.